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쓰는 육해공 해병대 무기 돌아가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은 공군 무기입니다. 자,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초정밀 유도 무기인데요. 북한의 벙커 일격필살하죠. 타우러스 KPD-350 미사일, 속칭 일명 타우러스 미사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바이 라는 미사일로 눈을 뜬 우리 한국 공군입니다. 스탠드오프라는 여기에 눈을 떴어요. 스탠드오프, 장거리 정밀 타격, 걸프전, 그리고 이라크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정말 멀리서 아주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과거에 뭐 융단 폭격 뭐 이런 거 이제는 의미 없다. 그냥 딱 한 발을 정말로 내려 꽂고 싶은 그게 정확하게 또 적의 방공방 밖에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 밖에서 딱 때려버리면 게임 끝이다 하는 것을 이제 미국이 이라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 너무 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할 게 없죠. 그러던 차에 미국이 이스라엘이 개발한 헤브넵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 미사일을 미국이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자신들의 B-52 폭격기에다가 대량으로 장착하기 위해서 사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식명을 이 AGM-142라고 붙이고 이름을 파바이라고 붙였습니다. 파바이, 뽀빠이 하는 파바이. 그렇게 해서 이제 파바이로 붙였는데 저거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우리 한국 공군이 쓰고 있던 그때 당시로는 가장 큰 덩치의 F4 팬텀, 이 팬텀기에다가 장착하기로 하고 이 파바이를 샀어요. 100만 달러가 넘었는데 이 파바이 같은 경우는 이 탄도 중량이 340kg이나 되고 사거리는 그때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거리인 100km, 100km 밖에서 2m 안에 있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공대지 미사일 해봐야 매버릭, 아주 위력 약한 그 사거리만 한 20km밖에 안 되는 매버릭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00km에서 탄도 중량 340kg나 되는 이 엄청난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팬텀은 파바이를 한 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양쪽에 뭔가를 달고 있는데 하나는 파바이, 그리고 하나는 무게중심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 파바이를 유도하는 유도 파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발을 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장비를 달고 올라가는 게 파바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17전투비행단, 지금 F-35가 배치되어 있는 이 17전투비행단에 파바이 전용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팬텀이라고 해서 전부 파바이 쏘는 게 아니고 일부 기체에 파바이를 이제 쏠 수 있게끔 해서 항상 북한에 대한 이 도발 대비 태세, 그러니까 이 전방에 있는 공대공 전투주로 하는 이런 전투기들도 5분 대기를 하지만 파바이 이것도 우리 당시로서는 한국 전략 무기로서 이 딱 북한이 도발하면 파바이를 쏘기 위해서 팬텀이 항상 5분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던 차에 세월이 점점 바뀌어서 좋은 무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F-15K 도입을 하면서 그때 라파를 이기고 F-15K를 도입을 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 그리고 바로 이 슬램 ER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슬램 ER이라는 이 존재로 인해서 우리 한국 공군은 이제 100km의 파바이가 아니라 그 3배 가까이 되는 270km 밖에서 파바이보다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다가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것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슬램 ER 같은 경우는 함대함 미사일인 하푼을 개조해서 만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관통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통할 수 있는, 왜냐 북한은 전부 갱도진지고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새로운 미사일들 다 갱도에 집어넣고 하면 갱도를 깨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뭘까 하고 있던 차에 미국이 제즈미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안보 환경 변화 장거리 ALCM, 즉 장거리 정밀 유도기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270km 이것도 좀 부족해. 왜냐? 북한이 SA-5라는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SM-5 사거리가 250km 그리고 KN-06라는 이 무기를 또 지대공 무기를 가져왔는데 이 KN-06가 러시아의 S-300을 개조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S-300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50km짜리 무기를 쓰는데, 미사일을 쓰는데 또 여기에는 일부 모델에 400km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장으로는 우리도 400km짜리 있거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저 KN-06의 사거리 밖에서 때릴 수 있는 뭔가 필요해. 근데 슬램 ER은 이거 부족하잖아.
그리고 관통 능력도 이거는 좀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던 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제즘을 만들었습니다. 제즘 370km. 그러니까 야 요거 딱인데 가격 얼마지? 가격도 보니까 한 10억에서 12억. 가격도 괜찮네. 이 슬램 ER보다 뭐 오히려 더 싸네. 그러면 이거 제즘 우리 사자 해가지고 2008년도에 제즘을 도입하기로 합동참모회의가 결의했어요. 그래서 제즘을 도입하고 결의하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2010년도에 이 천안함 폭치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해 후반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도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 때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 한국 육해공군은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는 그냥 페이퍼 올리면 오케이 라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렇게 무조건 페이퍼 올리면 오케이 하는 장면이 됐는데 미국이 아니 니들이 사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좀 못 팔아. 니들한테 못 팔아. 왜냐? 아직 우리가 개발 완료가 안 됐어. 개발 완료가 안 됐는데 어떻게 파니? 해서 미국이 미 국방부가 제즘 개발 미완료에 따른 EL 불가 통보. 그래서 수출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 개발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팔어. 이제 이러니까 록히드 마틴이 아니 제즘은 말이야 구조상 F-15E 이 좌익 날개에 이 제즘의 날개 때문에 거기 좀 뭔가가 좀 부딪혀가지고 F-15 왼쪽 날개 아직 달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돼. 이렇게 록히드 마틴이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 한국 공군은 안달이 나 있죠. 왜? 해군은 지금 뭐 사인하면 막 해주니까 해군은 지금 막 철룡, 나중에는 뭐 현무3 이런 거 막 만들죠. 그 육군은 이야 막 물 들어오니까 노졌자 해가지고 현무2 막 현무2B 막 만드는 겁니다. 와 또 KT즘 번개 사업 이래가지고 KT즘 단거리 전술지대지 미사일 막 만들고 공군은 막 안달이 났죠.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보잉이 야 그러면 니들 말이야 그렇게 급하면 우리 건 아닌데 저 유럽의 MBDA 하고 그또 보포스하고 합자 회사에서 만든 미사일이 있거든. 이 KPD 35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우리가 F-15K에다가 인테그레이션 해줄게. 그거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거 하자. 이렇게 돼서 타우러스가 도입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보잉은 2년 후인 2012년도에 제즘을 F-15 스트라이크 이글에 통합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F-15K도 할 수 있게 됐지만 우리는 이미 타우러스를 결정했죠. 근데 타우러스 좀 비싸요. 자,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었던 타우러스 미사일 우리가 샀어요. 타우러스 KPD-350. 타우러스는 사실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타우러스는 뭐냐면은 유럽의 다국적 미사일 회사인 MBDA하고 기관포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보포스 기관포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보포스하고가 합자해서 만든 회사 이름이 타우러스입니다. 거기에서 만든 정확한 이름은 KPD-350이라고 하는 미사일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이 스펙을 보면 길이는 무려 5m, 그리고 날개 표면 1m, 그리고 발사 중량은 1.4톤, 그리고 탄두 중량은 481kg, 비행 속도는 마하 1, 비행 고도는 40에서 50m의 저공 비행, 그리고 유도 방식은 관성항법, 그리고 터콤이라고 해서 이 사전에 입력된 어떤 지형 추적, 그리고 GPS로 유도하고 마지막에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이 자기가 기획하고 있는 목표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목표가 같은지 대조해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사거리는 500km, 아주 장거리죠. 거기다가 적당한 스텔스 성능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야 이거 괜찮네, 그럼 하자. 보잉이 달게 해준다니까 우리 하자. 자, 여기에서 정말 매력적이었던 게 바로 이 탄두였어요. 제즘이나 또 슬램 ER에 없었던 정말 강력한 탄두가 바로 이 메피스토 탄두라는 건데 이 타우러스의 탄두예요. 메피스토. 그러니까 이 탄두 중량이 한 500kg이 채 조금 안 되는데 관통 능력이 이 콘크리트 기준으로 해서 무려 5m나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미국의 그 제단 BLU-109 이런 게 2,000파운드인데 5에서 6m를 뚫을 수 있으니까 거의 2배 되는 제담의 관통 능력을 반 정도의 이 탄두 능력을 가지고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두를 아주 특이하게 잘 만들었다. 그게 이제 탄두 이름이 메피스토.
메피스토는 그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좀 이렇게 좀 끼워 맞춘 그 메피스토라는 이름을 쓰려고 아주 그냥 끼워 맞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멀티 이펙트 페네트레이트, 그러니까 다중 효과 관통탄이죠. highly sophisticated, 그러니까 고정밀 and target optimized, 목표에 최적화된. 그래서 목표에 최적화된 고정밀 다중 효과 관통탄이다 해가지고 억지로 좀 끼워 맞춰서 메피스토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단 한번 이펙트 한번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엑시트 한번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3번 4번 터지고 빠져나오고 터지고 빠져나오고 해가지고, 자 지금 목표가 지하 3층에 있어. 그러면 4번 터져. 그리고 3번째 빠져나왔을 때 그때 폭발을 해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번 목표는 김정은이가 지하 3층 중에서 지하 2층에 있어. 그러면은 2층에서 터져야 되니까 3번 터지고 2번째 빠져나올 때 완전 폭발을 해. 이제 이렇게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5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뭐 한 층의 이 콘크리트가 한 50cm밖에 안 되면 이거 통 5m에서 2층 이게 아니고 아예 그냥 두께, 콘크리트 두께가 5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고 쫙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터질 수 있다. 이거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즘보다는 좀 비싸요. 그래서 한 20억 원 정도 합니다. 제즘은 10에서 12억 원 이랬지만 이건 20억 원. 그렇지만은 그때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거 사주세요. 북한 멀리서 때릴 거예요. 하면은 오케이 하고 다 사인해주는 시대였으니까 무려 270발 도입 완료. 짠! 해가지고 제 11전투비행단, 대구에 있는 11전투비행단에 쫙 갖다 준 겁니다. 우리 한국 공군에 지금은 59대가 됐고 당시에는 60대가 있었던 F-15K. 이 F-15K들이 한 대당 2발씩 장착하니까 최소 전부 다 2번씩은 다 왕복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물량, 거기다 여유분까지 해서 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은 완전히 그냥 270개의 북한 타겟, 그것도 지하시설 완전히 그냥 조져버려! 하고는 이 11전투비행단에 보급을 해줬어요. 엄청난 능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왜? 우리 전투기가 지금 KF-16이 있고, KF-16 같은 경우는 제공 임무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다목적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밀 유도 무기를 가지고 폭격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야, 지금 이 FA-50을 만들었는데 이 FA-50이 항속거리도 짧고 무장도 너무 허접하고 이게 좀 쓸모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 FA-50이 뭔가 조금 인정을 받아야 이 KF-X도 좀 이 탄력을 받을 텐데 이 FA-50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타우러스가, 즉 이 KPD-350이 워낙 호평을 받으니까 야, 요거를 말이야 좀 줄여서, 사거리 좀 줄여서 이 FA-50에 다는 건 어떨까? 라고 타우러스를 이제 판매하던 그 에이전시에서 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군도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작은 FA-50이 이 엄청난 타우러스를 장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해당 회사에서 작게 만들면 되잖아, 작게 해가지고 사거리는 한 400km로 줄이고 관통 능력도 조금 줄이고 해가지고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덩치로 만들어서 한국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개발은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기술 로열티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협의가 진행되어서 한국 공군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LIG 넥스원, 우리 한국에서 미사일 전문 만드는 회사죠. 미사일 전문 만드는 LIG 넥슨이 스톱 잠깐! 우리가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 미사일 만들 텐데 이제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LIG 넥슨대로 하고, 그래서 이 타우러스, 베이비 타우러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FA-50에도 이런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만약에 FA-50이 400km 밖에서 북한 지역을 때릴 수 있다. 특히 FA-50이 작전하는 지역은 원주죠. 원주 기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 강원도 지역의 400km 밖, 여기에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건 뭐 이 강원도 지역의 전선에서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질 수 있는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래서 이것도 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KPD-350K2 프로젝트가 또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베이비 타우러스라고 해서 FA-50이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향후 20년간 한국 공군의 히든 펀치가 예약되어 있는
타우러스 KPD-350입니다. 500km니까 수도권에서 북한 전역 어디든지 정밀 유도해서 다 때릴 수 있고 5에서 6m 깊이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숨어있는 놈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는 타우러스 270발이 있습니다. 270발. 그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그런 타겟 생길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든든한 타우러스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